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콩코드 회사에서 짓고 있는 메트로타운에 있는 스카이파크 프레젠테이션 센터에 왔습니다. 메트로타운 쇼핑몰이 이제 노후가 되김에 따라서 이 메트로타운 전체를 디벨롭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콩코드 회사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는 지금 3개 건물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빌딩이 센트럴 빌딩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웨스트 타워, 오른쪽에 있는 거,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거는 이거는 그랜드 타워라 그러는데 지금 콩코드 회사에서 곧 분양할 이런 타워는 가운데 있는 센트럴 타워입니다. 제가 센트럴 타워는 45층까지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에이시안 피플들이 싫어하는 사자 같은 층수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14층, 24층, 34층 뭐 이런 거는 빠져 있기 때문에 45층이라 그래도 조금 내려가는 그러한 층수입니다. 지금 이 빌딩은 프로젝트는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상가는 4만 스퀘어 피트의 상가인데 커피숍이나 다른 쇼핑몰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게스트 스윗이나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3층에는 보면은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은 소셜 에어리아고요. 가운데는 워터 에어리아고 그 다음에 레프트 사이드는 웰빙 에어리아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보면은 코어 워킹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코어 워킹 스페이스는 뭐냐 하면 원베드룸이나 집에서 일하기가 조금 작은 그런 스페이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워킹 스페이스에 내려오셔가지고 일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코비드 시대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공기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기 정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 전체, 이븐 어메니티나 이런 코어 에어리아에도 이 공기를 청정하는 그러한 시설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이 중간에 보면은 스위밍풀이 있는데 이 굉장히 큰 스위밍풀이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조금 놀란 거는 저희 옆에 보면은 배럴 사우나라고 있어요. 우리가 사우나 하면 보통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서 여럿이 앉아 있는 거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여기를 보면은 저 통나무 속에 있는 사우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웨스턴하고 에이시안하고 많이 그런 문화나 그런 기술을 많이 이렇게 접속을 한 것 같습니다. 플레이 에리아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요거는 정말 어린 자녀나 뭐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참 좋은 적당한 환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거는 티하우스라는 게 이 어메니티에 들어가 있어요. 티가든, 티하우스. 메트로타운 같은 경우는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거의 홍콩이나 이렇게 타이완이나 이렇게 남방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메트로타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티 문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중국 문화를 반영하여서 저거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 사이드의 어메니티를 보면은 엑서사이즈 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이게 지금 400m에 달하는 이 조깅 트랙이 여기 있습니다. 이 조깅 트랙은 바깥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고 이 안에 있는 이 3타워 이 레지던트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통합적인 그러한 웰빙 센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어메니티가 있으면 스트라타 피가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한 60센트를 예정을 한다 그러는데 이 운영을 하면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분양가보다도 이 스트라타 피를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3빌딩은 어디에 세워지냐면 넬슨하고 킹스웨이 사이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킹스웨이 쪽은 조금 비지한 스트릿이지만은 이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센트럴 타워는 두 가지 컬렉션이 있어요. 하나는 5층부터 36층까지 파크 컬렉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37층부터 44층까지 스카이 컬렉션이 있어요. 그래서 파크 컬렉션을 보면은 지금 가운데에 끼어 있는 유닛들이 원베드룸 유닛인데 가장 작은 사이즈는 468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33, 543 이런 스퀘어피트가 있는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사이드 스퀘어풋뿐만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발코니 스퀘어핏이 지금 우리가 리빙 스페이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가. 왜냐하면 이 바깥의 발코니 스페이스는 저희가 분양하는 분양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원베드룸 아무거나 이렇게 고르지 마시고 발코니가 큰 거를 고르시는 게 저희한테 조금 더 이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 컬렉션은 지금 37층부터 이제 스카이 컬렉션이 되는데요. 보통 다 3베드룸이고 하나만 2베드룸 플러스 게스트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952 스퀘어피트부터 1168 스퀘어피트까지 그렇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베드룸도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기는 한데 플로어마다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은 조금 낮은 층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쇼룸에 왔는데요. 이 레이아웃은 브렌트우드에 있는 콩코드 회사가 짓는 브렌트우드 모델이고 이 메트로타운 모델은 아닙니다. 다만 자재나 아니면은 그 디자인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으니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실까요? 지금 입구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이 옷장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LG 스타일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아마 이거는 코비드 시대를 겨냥해서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런드리인데 밀레를 썼습니다. 메트로타운에서는 다 밀레를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브랜드로 저희가 선호하는 브랜드예요. 삼성이나 이런 거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할 수 없죠 뭐. 자, 제가 지금 키친과 다이닝과 리빙룸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오픈 컨셉이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우리가 괄목할 만한 것은 이 캐비넷이 평면 캐비넷이 아니고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겉이 디자인되어 있는 오돌토로한 캐비넷을 썼어요. 공간은 상당히 높고 넓고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타일이 큰 타일을 여기다가 하나로 일자로 탁 넣어서 중간중간에 떼끼고 이러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어플라이언스는 워시앤드라이어 마찬가지로 다 밀레를 썼습니다. 그래서 5버너가 쿡탑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올가나이저 이런 거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자, 문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양념장 통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 쓰면 좀 고장이 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굉장히 새로운 획기적인 그러한 기구를 부품을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이것도 밀레 냉장고입니다. 지금 크기에 따라서 방 사이즈나 이렇게 스윗 사이즈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게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좋은 점은 지금 여기서 프리저가 나눠져 있다는 거. 이래서 밑에는 피쉬를 넣고 뭐 위에는 딴 거를 집어넣어도 냄새가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는 그런 게 됐고요.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기는 쓰지만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별로 이쁘지가 않으니까 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보면은 이제 쓰레기를 집어넣을 수 있고 음식 쓰레기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게 같이 따르려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버리려 할 때 이렇게 그냥 들고 나가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거 아주 이거는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는 하나 통짜로 나와서 우리가 뭐 큰 냄비를 여기서 닦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디시워셔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속에 어떤 거는 이제 플라스틱 인사이드 커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밀레 제품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확한 그러한 플로어 플랜은 아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메트로타운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이닝 룸이 굉장히 자리가 크죠. 왜냐하면은 요새는 공부도 책상 위에서 하는 것보다도 식탁 위에서 많이 하고 이게 식탁도 되고 책상도 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요새 디자인들을 보면 옛날에는 리빙룸을 더 많이 뺐는데 요새는 다이닝룸도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리빙룸으로 왔습니다. 리빙룸을 보면은 벽면을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게도 만들었고요. 패디오 도어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메트로타운 콩코드의 가장 좋은 컨셉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 그 사우스서리의 프로젝트가 인클로즈 발코니라고 그래서 굉장히 파퓰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컨셉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문을 닫고 있으면 겨울에는 조금 춥다 하면 이 문을 닫고 있고 여름에는 좀 열고 있으면 우리가 스페이스가 꼭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발코니까지도 인하우스 스페이스로 쓸 수 있게 아주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코니는 이게 통유리로 지금 돼 있지만은 사실은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유리를 어떻게 열고 닫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히팅이 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활짝 열어가지고 파티를 한다 할 때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다 나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뷰를 보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마스터 베드룸에 왔습니다. 지금 다른 콘도와 마찬가지로 마스터 베드룸은 퀸 사이즈나 킹 사이즈를 놔도 뭐 별로 이렇게 작은 그런 스페이스는 아니고요. 이 천장은 9피트로 나와 있어요. 콩코드의 가장 큰 특징이 파킹하고 락커 값을 따로 받는다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파킹 값은 아마 한 35,000에서 4만 따로 받고 락커 값은 한 6,000불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프라이스는 이 사람들이 분양할 때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내가 50만 불짜리다, 55만 불짜리다 하면은 거기서 GST하고 파킹값하고 그 다음에 락커 값을 그 다음에 항상 플러스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지금 여기는 워킹 클로젯이에요. 그래서 마스터 안수잇에 딸려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여기다가 바지 걸으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의를 걸게 돼 있고 이 모든 캐비넷이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우도 여기 있고 우리가 따로 뭐 이렇게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참 좋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뭐 내 마음대로 다시 올가나이즈를 하고 싶다 하는 분한테는 이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각 이게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긴 옷을 집어넣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불을 여기다 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다가 좀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해서 잘 디자인된 그러한 클로젯이 아닌가, 클로젯 올가나이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스터 안수잇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 마스터 안수잇은 진짜 디자인이 이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콜드 탭하고 핫 탭하고 따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장을 열어보면 메디슨 캐비넷을 열어보면 지금 얇지만은 굉장히 와이드해서 저희가 쓰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뭐 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퀄츠 카운터탑이에요. 이제 우리 퀄츠는 좀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다뤄야 되는 그런 거는 아시죠? 왜냐면 와인 같은 거 이런 걸 떨어뜨리면 빨리빨리 닦아야 되고 그래서 홈디포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쓰시기 전에 여기 프로텍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발라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터블을 보시면 소프 디스펜서 뭐 이런 거를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은데 굉장히 넓게 이거를 놔둬가지고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우리는 보통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굉장히 요거는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샤워 스토어를 보면은 테두리가 없이 깔끔하게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샤워 안에도 이게 샴푸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선반을 해놨는데 아주 굉장히 이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콩코드 메트로타운에는 두 가지 컬러 스킴이 있어요. 하나는 조금 밝은 카운터탑과 조금 다크한 그런 캐비넷 컬러를 조합한 그런 컬러가 있고요. 또 다른 컬러는 지금 쉐어드 베스룸에서 쓴 컬러인데 제가 이거를 좀 보면은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할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쉐어드 베스룸에 쓴 컬러는 지금 위에는 약간 다크 블랙 컬러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하얀 이런 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비넷 컬러는 약간 브라우니시인데 좀 약간 믹스업된 브라운 컬러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 컨비네이션하고 저 컬러 컨비네이션하고 조금 대조적인데 메트로타운에서는 저희가 쓰는 그런 하얀 컬러는 전혀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이 디자이너들이 앞으로 유행할 컬러를 쓴 건가 하고 제가 잠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발코니 윈도우를 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하나를 열면 이게 폴딩이 돼요. 다른 것도.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면은 다 폴딩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려서 이렇게 열면은 아웃사이드 공기가 다 들어와서 저희가 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또 다시 이걸 닫아가지고 이렇게 닫으면은 이제 우리가 인클로즈 발코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랭리나 지금 사우스월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로우라이즈 빌딩을 쓰는데 제가 하이라이즈에서 이거 쓰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주 파퓰러한 그런 컨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